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술 1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이죠. 출근길에 도어스태핑을 해서 여러 가지 기사거리를 제공을 했죠.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MBC, 바이든 날리면 이 자막, 가짜 자막의 여파로 그것이 없어졌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어스태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이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특징인데 오늘도 아침 출근길에 도어스태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2시간 37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회동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민생과 관련한 이야기만 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안 믿죠. 설마 2시간 37분 동안 민생 얘기만 했겠느냐. 아마 김건희 파우치 사건 그 해법 같은 것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정말 민생 이야기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랐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른 이야기죠. 보통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민생만 가지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최근에 원희룡 계양을 그리고 김경률 마포을 그리고 이번에는 윤희숙 중구 서울 중구 성동갑 배치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왜 이렇게 그러면 현지에 원내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내리꽂듯이 하면은 반발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 37분간 오찬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의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권칠성 대변인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민생 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뭔가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나눴을 거다. 특히 총선 전국에서 본인들이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 약한 고리 때리기, 김건희 여사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문제도 있고 또 파우치 문제도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 사과하면 안 된다죠. 의향이 없다가 아니고 할 거리가 아니다. 해명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은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전에 마치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 또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그런 여론전을 선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설마 2시간 40분, 37분 동안 민생만 이야기했겠느냐.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당사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일각 권칠성 대변인이 2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한 거냐고 하던데 참 구질구질하다. 그러면서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사로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세간에 놔두는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뭔가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일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6명이 참석을 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었고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원 홍보수석 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딱 정리를 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본인이 원희룡, 김경률, 윤희숙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렇게 마치 내려꽂듯이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어제 비대위에서 제가 조간딱풀에서 전해드린 대로 그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민주당 임종석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윤희숙이 나가면은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하두를 던졌죠. 당연히 윤희숙 경제 전문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용산 오찬에서도 이야기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과 공천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여러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윤희숙과 저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윤희숙도 한동훈 얼굴도 못 봤다, 모른다. 뭐 직접 못 봤다는 이야기죠. 모른다,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윤희숙을 그 임종석의 맞상대로 띄우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평소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더라. 좀 윤희숙 전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평소에 좋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면 공천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띄우지 않겠지. 그런데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띄우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한동훈. 저는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지향이나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거냐. 제가 그분을 반드시 공천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경쟁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우려를 말씀하실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기기 위한 공천, 이기기 위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 그러니 원희룡, 김경률, 김경률은 논란이 많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 윤희숙 이렇게 띄웠는데 앞으로도 그런 다소 반발이 있어도 계속 4호, 5호 계속 이야기하겠다. 이 뜻을 오늘 아침에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동훈식 이런 그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